자, 이번 시간 논의 드릴 주제는 직권에 의한 말소 등기.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고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 해서 저희 이제 절대적 각하 사유하고 상대적 각하 사유를 비교하는 문제가 주된 이슈이고요. 관련된 생성 몇 가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등기, 무효인 등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말소 신청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 직권의 말소 등기, 등기관이 봤을 때 무효인 등기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다? 직권에 의해서 그 등기부에서 지워버리는 것을 직권에 의한 말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출제 이슈는 절대적 각하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해서 자, 우리 앞에서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 전체 그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등기 관리자, 등기 신청에서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상 관리자는 의무로 표시될 수 있는 사람, 인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인의 범주에는 자연인 다 포함됩니다. 외국인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법인이라고 하는 것. 해서 법인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자체는 시도나 시군구를 가리켜서 바로 법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뭐 농협 이런 것들도 법인의 일종이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할 때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 또는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조합 또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자, 법인에는 협회 이런 것들도 공인중개사법에서 협회 이런 것들이 법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출제 이슈가 됐던 거, 자, 법인 아닌 게 있었죠. 바로 조합이라고 하는 거에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유라고 해서 합의라는 형식으로 등기를 할 것이고 조합체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없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 전주, 이씨, 충무, 공파라는 이름으로 다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는 그런 게 있었죠. 자, 지금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어떻다? 등기 신청 능력이 없다. 제한 능력자 이런 사람들 등기를 실행했을 때 권리를 얻게 되는 경우는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그 외의 쟁점으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등기 신청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기 당사자 적격, 등기 신청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래서 단독 신청 예외 있긴 했지만 주로 등기는 어떻다? 공동 신청을 하게 된다. 신청할 때 신청 정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첨부 정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신청 정보라고 하는 거, 자, 부동산의 표시가 첫 번째 항목, 두 번째가 등기 신청인의 표시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등기 원인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등기필 정보. 우리가 설명드릴 때 매도인은 어떻다?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로 제출해야 된다. 그걸 이제 공동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순수한 등기 의무자에 있어서의 단독 신청에서는 어떻다? 등기필 정보 등을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첨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신청 정보의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뭐라고 한다? 첨부 정보. 그래서 자, 이렇게 등기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이 등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하면은 소위 절대적 각하 사유라고 해서 자, 각하 처분을 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만약에 각하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각하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기 때문에 역시 등기관 나중에 그걸 발견하게 되면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등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하는 거. 먼저 자, 관할 위반의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청 정보는 등기소에 관할이라는 게 표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등기소 관할 위반이 있게 되면 절대적 각하 사유, 뭐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바로 등기 불가능한 사유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관공서,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우리가 관공서, 법원, 특히 법원을 가지고 주로 공부를 했었죠.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는 케이스, 법원이 등기달라고 부탁하는 케이스,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는 것. 왜?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개인이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거나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거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하거나
혹은 주택임차권 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어떤 개인이 그런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등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등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가처분 등기라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가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그런 게 존재했었잖아요. 바로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른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해서 가처분이란 말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른 가등기 신청.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등기 능력 없는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 신청. 이건 뭐 큰 쟁점 안 되는데 앞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두 가지 정도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사실은 바로 유치권이라는 게 가장 전형적이죠. 유치권은 점유라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점유권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도 주의 토지 통행권 등기할 수 없었고요. 분묘 기지권도 따로 등기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것도 큰 쟁점 안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묶어서 가야 되죠. 일부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일부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그 실체 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땐 어떻다? 바로 절대적 각하사유고 무효 설령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민기 토지에 대해서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지분 자체가 애초에 표시가 되지 않는 상태 전체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 등기도 마찬가지죠. 상속은 법정 상속하고 협의에 의한 상속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상속인이 자기 지분이 50%로 얘기하면서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지금 상속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등기관은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지분만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는 게 이런 비교해서 나왔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저런 게 있었어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한다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병이 50대 50의 지분으로 이렇게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을 명의로 또 병 명의로 50%의 지분, 병 명의로 50%의 지분에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가등기라는 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할 때 당연히 이미 등기부에 을의 지분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주요 출제 포인트가 됐었어요. 지분만에 대해서 다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왜? 이미 권리가 공시가 됐으니까 본등기를 할 때 을 명의로 본등기를 하는 거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이슈.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1번 질문과 관련해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있으면 어떻다? 이때는 촉탁을 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게 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두 번째, 지분만에 관해서는 상속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가 허용되지 않게 되는데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만 들어가면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연히 이것은 중복 등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라고 한다면 먼저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한다고요?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형식을 취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의 토지에 소유자가 2명 생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간단하게 민법 얘기 들어가고 집합건물법 얘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것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농업인만이 뭘 할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만 여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갑이 농지를 X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준다라고 만약 전제를 하게 되면, 자, 농지 소유자는 갑이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누가 된다? 을이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다시요, 우리 헌법에서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농업인만이 어떻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허용을 해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 경자 유전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따라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받아들일 수가 절대 없는 것이고 절대적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당권은 저당권이 뭐죠?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뭐라고 한다? 저당권. 근데 저당권은요, 피담보채권, 돈 받을 권리와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은 민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등의 이런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적 각하 사유이고, 만약에 등기가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등기권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전유부문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위반한 등기 신청. 자, 요거는 이제 집합건물법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유 부분에 관한 사용식 처분에 관한 권리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복도 사용권이라고 하는 공용 부분에 관한 사용권도 포함하는 개념이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이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집합 건물에 등기할 때 이런 말씀, 또 구분 건물에 등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집합 건물 또는 구분 건물에 등기라고 하는 총 4개 페이지로 구성되게 된다. 그래서 한 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표지가 된다. 행복아파트 101동 101호의 등기부를 띄워보게 되면, 자, 101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한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그 다음에 전유 부분과 관련해서 나오죠. 전유 부분과 관련해서 표제부라고 하는 것에서 101호라고 하는 것이 몇 제곱미터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한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갑구와 을구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 해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는 영역이고 을구는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는 영역이 되게 된다. 요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앞에 공부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한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 두 번째,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종류가 표시가 되게 된다. 이게 소유권 대지권인지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대지권인지 이런 것을 표시하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래서 토지 표시라고 하는 거, 여기에 하단부에 토지 표시가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시에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종류가 표시가 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그 아파트가 있는 토지의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거, 토지의 등기 기록에는 이게 대지권의 목적이다라는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집합 건물의 등기 기록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분 소유권하고요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러한 등기 신청은 다 절대적 각하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민법에서 전세권 관련해서 농지된 전세권 설정은 금지가 되게 되고, 민법에서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분리 처분하는 것은 금지가 되게 되고, 집합건물법에서 구분 소유권하고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하는 것은 다 금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절대적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 외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이야 법정 구조상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을 등기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주된 출제 이슈 가볼까요? 자 이게 지금 본등기 관련해서 절대적 각하사유 기본 틀이 되게 되는데 항상 시험 문제는 가등기와 본등기를 비교해서 이슈를 삼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가처분 등기 등 이건 법원이 촉탁하는 것이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에 신청할 수 있다. 지분 만에 관해서 상속등기나 지분 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지분 만에 관한 본등기라고 하는 것은 다 허용된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게 자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착각을 유도하는 그런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절대적 각하사유. 그래서 이런 절대적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무조건 각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등기권을 깜빡하고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무효가 되게 되면은 자 이때는 어떻다고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소 등기는 다 직권 말소라고 신청은 따로 갔었고 다 직권 말소. 근데 그 중에 다시 한번 기억할게. 가처분 채권자는 어떻다? 제3자 명의 등기에 말소의 신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등기는 기본적으로 다 등기권이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그림자 보세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문제 그리고 거의 통계적으로 한 문제 뽑아버리는 것이 바로 절대적 각하사유. 관련 개념 하나 볼까요? 요거 얘기예요.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름하여 중복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 중복 등기와 관련해서 관련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가 있어요. 자, 이건 이렇게 가십시다. 그럼 중복 등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에 관한 중복 등기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관한 중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 것이냐.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고 말 더럽게 깁니다. 외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따로이 우리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는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의 정리라고 해서 간단해요. 그래서 자 중복 등기라는 표현이 뜨면 무조건 뭘 찾아야 돼? 건물을 찾아야 돼. 건물을 찾아야 돼. 중복 등기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뭐만 찾아야 돼? 건물을 찾아야 돼. 지문에 토지에 관해 쭉 나온다고. 그거 읽어서는 안 된다고. 양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 법무사 할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 파트는 16년 동안 2번.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답이 딱 정해져 있다고.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그냥 뭐라고요? 후등기 폐쇄. 사연이 어찌됐든 간에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뭐라고요? 후등기 폐쇄.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뭐라고요? 후등기 폐쇄. 외울 게 뭐라고요?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어떻다? 후등기 폐쇄. 끝났어요.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중복 등기 하고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뭘 찾아야 돼? 바로 건물을 찾아야 돼. 건물의 중복 등기가 출제 포인트가 되고 답이 되는 포인트가 되게 된다고요. 그래서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뭐라고요? 후등기 폐쇄. 거의 안 나와? 16년 동안 2번밖에 안 나왔어. 얘는 평균 8년에 한 번 낸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낸다는 얘기는 죽으라고 내는 문제야. 그럼 감사하지. 왜? 답은 항상 뭐니까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후등기 폐쇄라고 하는 거. 사연 따지지 마세요. 이게 장난 아니게 양이 많아가지고 읽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 자, 거기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142페이지. 자, 제가 교재는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14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 토지의 중복 등기와 건물의 중복 등기 나와 있죠? 토지의 중복 등기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의 중복 등기 나와 있죠? 토지의 중복 등기 보니까 색깔 입혀져 있죠, 본문에? 네. 까맣게 색깔 입혀져 있죠? 네. 보지 말라고 이제 하는 거야. 아니, 못 외운다고. 못 외운다고. 색깔 안 입혀진 게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만 있잖아요. 후등기 폐쇄. 뭘 읽어봐, 그냥. 그러니까 이 파트가 나오면 무조건 뭘 찾아야 돼? 중복 등기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건물을 찾아야 돼. 꼭 건물이라는 표현을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건물이란 말이 없으면 그게 토지란 얘기거든요. 근데 부동산 등기 규칙에는 토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고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따로 설명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 뜨게 되면 어떻다? 중복등기 폐쇄. 자, 이렇게 정리. 그러니까 뭘 또 색칠을 해. 그거 외워버리면 되지, 이거를. 속으로 생각하지. 색칠하면 한다고 지랄이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지랄이고, 졸면 존다고 지랄이고. 자, 그래서 건물 관한 중복등기는 뭐다? 후등기 폐쇄. 그걸 외우셔야 된다고. 다시 개념. 우리가 절대적 각하 사유에서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였었죠? 중복 등기를 허용 안 된다고요. 근데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복 등기가 돼버렸다고. 그러면 이 그 토지에 관한 중복 등기의 이 정리 문제는 누가 알아야 돼? 등기관이 알면 되겠죠? 등기관 할 거 아니시잖아. 등기관만 알면 돼. 우리 시험용이니까 그냥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어떻다? 후등기 폐쇄.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어떻다? 후등기 폐쇄라고 하는 거. 요렇게 뭐 경우의 수가 쭉 있는데 필요 없어. 그냥 후등기 폐쇄 이렇게 단순하게. 이 정도가 절대적 각하 사유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적 각하 사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 상대적 각하 사유에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가셔야 돼. 서류를 조작을 했다. 그러면 어떻다? 자, 서류가 조작이 됐으면 어떻다? 등기 시정을 각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나중에 등기가 실행되고 나서 보니까 실체 관계와 합치한다라고 한다면 그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봐서 직권 말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대적 각하사유. 자,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오늘 통정의 표시 민법 얘기를 두 번째 하게 되는데 이런 거 있었죠. 서로 짜고 놓은 의사표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지금 이 사람이 등기부를 보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리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실을 보니까 실제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가 없었어요. 실제로는 증여를 했던 사안이야. 증여. 실제 갑이 을한테 증여를 했는데 증여를 한다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증여세라는 세금을 때려맞게 돼, 을이.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형식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뭘 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요. 국세청이 호구입니까? 다 조사 들어갔죠. 자, 국세청이 조사를 다 해봤다고 매매를 하면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흔적이 없어. 그럼 증여 맞네. 그래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을에게 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이 을, 이런 애들이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뭐라고 쇼부를 치냐면 자, 봐봐. 지금 만약에 갑이 을한테 증여를 받았으면은 을은 증여세 내야 되죠? 다시 을이 갑한테 증여를 받았으면 을을 증여세를 내야 되죠? 근데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증여라고 하는 것은 소위 편무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증여계약이라고 하는 거 편무계약 법률행위 일종이에요. 그래서 자, 갑이 을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증여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증여할 의무가 발생하죠. 근데 문제는 실제 을이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지 을이 실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주겠다고 백날 얘기해봐서 등기 넘겨받기 전까지는 다 개뻥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지금 등기부상. 그죠? 다시 매매를 증여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루어졌지만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이루어졌다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매매가 없었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등기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의뢰 입장에서 항변을 하는 거야. 지금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와서 조사해가지고 봐봐 너네 매매한 증거 없잖아. 증여 맞네. 그럼 어떻게 증여세 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이제 의리 항변을 하는 거야. 첫 번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다.
그래서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을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을은 지금 현재 증여를 받은 바가 있다 없다? 받은 바가 없다. 그래서 나 을은 증여세 못 내겠다라고 이렇게 치고 나온다고. 하여튼 대가리 먹물 들어간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야. 법을 지금 세금 적게 내려고 계속 수사하다 걸리니까 법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시를 하면은 이게 좀 그렇잖아. 그러면 앞으로 증여하는 것들이 증여세를 안 내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항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기를 하고 걸리면 나중에 가서 무효니까 증여세 당연히 못 내겠다 이렇게 나올 게 빤히 보여. 세상이 개판이 돼버려. 그래서 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시를 하냐면 여기에 매매라고 하는 것은 무효다. 매매가 없으니까. 증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등기부에 보이지는 않지만 특별히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해석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고 따라서 을은 증여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어떻다? 증여세를 쳐내라. 이렇게 판시를 하게 된다고. 이게 우리 민법 통정 허위 표시에서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거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따라서 어떻다? 을은 바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다고.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적 각하사유. 서류 조작을 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다고요. 근데 사실은 뭐야? 증여라고. 실질적으로 소유권 넘어가는 건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각하사유는 서류 조작 등을 통해서 등기 신청을 했다. 그게 애초에 등기관이 그걸 알고 걸러내면 각하사유. 이거는 증여 없으니까, 매매 없으니까 각하 처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등기관이 어떻게 알아? 등기를 해줘 버렸어. 매매를 원인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지금 등기가 실행되고 실체관계 합치한다라고 하면 을명의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 지금 이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요? 상대적 각하사유.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절대적 각하사유와 상대적 각하사유를 비교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논의 포인트는 우리가 상대적 각하사유까지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책에는 다시 갑니다. 절대적 각하사유에 걸리게 되면 설령 등기가 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등기는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슈가 될 게 이렇게 가죠. 상대적 각하사유에 걸리게 되면은 만약에 등기관이 각하처분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모르고 등기가 실행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실질적 권리관계 합치되게 되면 그 등기는 특별히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봐서 직권 말소를 하지 않겠다. 책에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실제 암기하실 항목은 그저 뭐라고요? 절대적 각하사유. 절대적 각하사유는 끄트머리에 뭐가 들어간다? 직권 말소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대적 각하사유, 그 다음에 상대적 각하사유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선 여기까지가 주된 뼈대니까 교재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140페이지부터 지문 보겠습니다. 140페이지부터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내는 게 하도 많아서 지문도 많아요. 그래서 140페이지 두 번째 박스 1번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등기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편 일부 지분만 지금 140페이지요. 140페이지 두 번째 박스 1번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절대적 각하사유 해서 오른편 2번 지문이요.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종 1은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3번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맞죠? 4번 공동상속인이 법정 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 이전 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따르 증명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해서 자 길었었는데 오른편 해서 핵심 이슈는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을 자신의 지분이 정당한 것을 입증을 해 보였다. 또는 상속 등기, 그 지분이 온당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다 입증해 보였다라고 한다라면 이때는 어떻다 절대적 각하 사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슈,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어떤 증거 서류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와서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주세요.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세요. 하면 어떻다 절대적 각하 사유. 그런데 이걸 따로 입증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승낙서라든가 각서 다 써가지고 첨부해서 붙이게 되면 굳이 해석하면 어떻다?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이런 것도 이론상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토지 일부 가능할 수 있겠구나. 잠시 제가 착각했고 자 증거서를 첨부하면 어떻다? 가능하다. 근데 거기까지 갈 건 아니고 우리 시험 문제를 볼 때는 지분만에 관한 지금 보존 등기,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어떤 객관적 서류를 첨부하게 돼서 입증해 보이면 어떻다?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 정도 얘기해서 일단 두 가지가 이슈가 돼. 그러면서 또 한 번 꼭 기억할 게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지분 나오면 움찔 사람들이 절대적 각하 사유구나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하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어떻다? 가능하다. 5번쯤은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왜 무효죠.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말소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의미는 옳게 구성을 했었고요. 자, 6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다. 뭔 소리냐면 좀 어려운데요.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을이 여기다 뭘 했다고요? 가등기라는 것을 을 명의의 가등기를 했다고. 그 얘기는 나중에 뭘 하겠다? 본등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 근데 가등기는 무조건 뭘 전제로 한다? 본등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하냐면 이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가처분 등기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다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등기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좀 어려웠던 질문. 그래서 이게 법령상 내용상 근거가 없는 특약상 또는 법령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란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편집이 지금 제가 잘못했네요. 여러분 교재 거의 141페이지 지금 편집이 제가 중복이 됐네요. 7번 질문 보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 7번 질문 보겠습니다. 7번 보니까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가 됐을 때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게 뭐냐면 유치권 등기를 했다 하십시다. 이거 무효죠. 유치권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다시 절대적 각하 사유라는 얘기는 이 등기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래서 편집이 좀 잘못되어 있었네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42페이지. 같은 건물에 관해서 중복 등기 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중 어느 하나의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외우기로 했잖아. 건물 중복 등기, 호등기, 폐쇄. 외워놓고도 읽어보니까 부드러워. 그렇지. 등기관이 알아서 그 중에 하나를 폐쇄한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아예 키워드를 외우고 건물 중복 등기는 뭐라고요? 호등기, 폐쇄.
지금 이거 공부한 지 몇 번 안 됐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 그도 등기관이 알아서 하나를 폐쇄. 아니, 틀렸다고.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어떻다? 후등기 폐쇄.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까지 가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중복 등기 기록에 정리는 실체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등기를 정리를 나름대로 한다고 복잡한 과정. 그렇다 할지라도 실체 권리 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기까지 3, 4, 5번 필요 없어요. 이건 토지의 등기 기록에 중복 등기의 정리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건 어차피 봐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언제 출제가 됐었냐면은 25일 때 출제가 됐다고. 자, 아까 제가 16년 동안 중복 등기가 2번 나왔었다고요. 그래서 25일 때 마지막 구성이 되고 그 전에 이제 한 또 7, 8년 전에 한번 나왔어. 근데 지금 26회, 27회, 28회, 29회, 30회 5년 지났거든요. 올해 6년 차거든요. 혹시 나온다면 그때는 답이 다 뭐라고요? 그냥 후등기 폐쇄. 건물 중복 등기는 어떻다? 후등기 폐쇄라고 하는 거. 요 하나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 내용을 소화하실 수도 없고 소화도 되지 않습니다.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어떻다? 후등기 폐쇄라고 하는 거. 요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43페이지 가서 상대적 각하사유 내용 보시는 거 아니고요. 개념 다시 잡겠습니다. 상대적 각하사유라고 했을 때는 애초에 등기관이 발견하게 되면 각하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증여하고 매매 이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드려서 통정거의 표시 관련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처럼 실체 관계와 등기 기록 기능이 합치하면 유효한 등기로 인정하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상대적 각하사유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문 가지고 보겠습니다.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은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요거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과 연계해서 보게 되면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다시 기억해 볼까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 상속인, 그리고 포괄 승계인, 구체적으로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승계인 매수를 통해서, 증여를 통해서 매수하거나 얻거나 또는 특정 유증을 통해서 취득한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념 설명드릴게요. 갑이요, 어떤 X 건물이라는 것을 신축을 했습니다.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X 건물을 을한테 매도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등기 상태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했으면은 갑 명의로 대장상 최초 소유자는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을 명의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첫 번째가 갑 명의로 뭘 해야 되고 보존 등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하거나 할 때 가끔 나오는 게 자, 지금 예외적으로 등기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게 몇 개가 있어요.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유효. 자, 가볼까요? 갑이라는 산, 허가구역 외 지역입니다.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팔았던 산에서 원래 갑이 을한테 등기 넘겨주고 을이 병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허가구역 아닌 지역에서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걸 뭐라고 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 예,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바로 유효한 것으로 옵니다. 물론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따로 이유가 있어서 무효가 되는데 이걸 유효로 잡아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갑에서 을로 자 A한테 B한테 C한테 D한테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게 부동산 등기법에는 중간 생략 등기를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었고 이걸 만약에 효력 규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 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뒤에 있는 사람도 강행 규정이 위반되기 때문에 모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 질서가 완전히 개판이 돼버리게 된다. 왜? 내가 땅을 이번에 샀는데 자, 건물을 샀는데
자, 20여 년 전에 중간에 한번 중간생략 등기가 있었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다 토해내야 되는 문제.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이런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특별히 어떻다. 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보겠다.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보존 등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 특정 승계인 매수인 증여를 받은 사람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등기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이걸 중간을 다 생략했다고 해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는 금지가 되게 되는데 기왕에 모두 생략 등기가 됐다면 이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 똑같은 구조야. 이 사람한테 A, B, C, D 이런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쳤을 때 이게 무효로 쳐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도 뭐라고요?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특별히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본다 해서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하고요.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실체관계에 합치한다는 전제하에서 다 유효한 등기로 보겠다.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갑이 신축한 미등기의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은 기본적으로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야 된다. 중간 생략 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 모두 생략 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예요. 2번 보니까요.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서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특별히 어떻다? 유효하다. 분명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었다고. 근데 기왕에 등기가 돼 있다면 어떻다?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똑같은 논리구조야. 자,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 금지되게 됩니다. 근데 기왕에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보게 된다. 3번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 시기 동일성,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다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특별히 쟁점되지 않습니다. 겁나 길어서 읽다가 지쳐버릴 지문이죠.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패스하고 넘어가셔야 돼. 지문 3줄 넘어선다. 3줄 육박한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10초 안에 그걸 소화해낼 수 없어요. 그럼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머지 짧은 지문부터 치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3번 같은 것은 개나 줘버려라 이런 식이고요. 4번 지문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해서 아주 유명한 판례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첨부 정보를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해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 틀리게 뽑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내용은 이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건 쟁점이 안 되는 게 지금 직권 말소의 얘기는 뭐죠? 절대적 각하 사유였을 때만 어떻다? 직권 말소다. 내용을 몰라도 앞에 있는 내용은 소위 뭐가 될 수 없다? 절대적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직권 말소할 수 있다가 틀리게 구성이 된 겁니다. 자, 요 개념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 그 봐봤자 의미가 없다고. 지금 뒤에서 문제를 푸는 테크닉의 문제야.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직권 말소를 해야 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뭐라고요? 이때는 기본적인 틀 자체가 직권 말소의 얘기가 나오면 절대적 각하 사유였을 때만 어떻다?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제가 아까 외울 때 뭐만 외우자고 그랬어? 절대적 각하 사유만 기억을 하자고 그랬어. 그죠? 상대적 각하 사유는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이게 서류 조작이야. 얘기의 긴 얘기 결론이 서류 조작이라고. 이게 이제 민법에서 가등기 담보부할 때 설명드리게 될 그럴 주제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별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사 지금 딱 한 번 나왔잖아요. 답이 됐던 주제인데 문제는 뒤를 봐야 된다고. 직권 말소라는 주제가 뜨게 되면 뭐라고요? 절대적 각하 사유일 때만 그런 거라고.
굳이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야. 이게 별 의미가 없는데, 자, 우리가 가등기라는 게, 담보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X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채권자가 됩니다. 자, 을이 채권자 해서 이 사람을 담보가등기권이라는 것을 설정해 줄 수 있다 해서 이때 이 등기, 담보가등기권이라고 하는 을명의 담보가등기라는 것을 설정을 한다. 아까 이전 청구권, 보존령, 가등기라는 개념이 있었고, 돈을 얘가 채무자야. 얘가 채무자. 돈을 을이 갑한테 빌려준 거야. 그래서 지금 을이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청산금을 지급하고 아예 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게 되는 이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 담보가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자, 을명의 담보가등기가 설정이 됐습니다. 저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대신 담보가등기를 설정을 했다는 얘기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이 청산금 지급하고 아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뭐가 된다고요? 담보가등기. 물론 담보가등기는 경매청권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다시 갑시다. 기본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물권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담보가등기만으로도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담보가등기 제도라고. 변제기 이르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이 담보가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신이 받을 돈하고 부동산의 가격의 차익을 누구한테? 갑에게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실명법 가게 되면 실명법에 적용 배제해서 이제 외우겠다. 양도담보 뭐야? 돈 안 갚으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죠. 양도담보권이 뭐냐면 돈 안 갚으면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는 제도로 청산금 지급하고,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것도 결국은 똑같은 개념이야. 이 사람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어떠하? 자, 지금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신탁, 아까 실제 소유권 안 넘어간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상호명의신탁에서 고문소유적 공유라고 해서 단독 소유와 공유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런 개념들이 있었다고. 그러다 치고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 지급하고요. 절차를 다 거치면 청산금 지급하고 그에 근거해서 소유권 이전기가 이루어져야지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는 건데 얘가 어떻게 했다고? 지금 다 안 하고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린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지금 절대적 각하사유는 최소한 해당이 안 되죠? 겁나 얘기 길게 쓰고 있는데 결국은 앞에가 절대적 각하사유에 해당되면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는 거고 절대적 각하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이건 직권 말소가 아니다.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키워드 뭐라고요? 직권 말소. 키워드가 뭐라고요? 직권 말소. 이렇게 가셔야 돼. 상당히 어려웠던 주제입니다. 근데 내용을 거꾸로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야. 거꾸로 내용을 보면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내용을 또 막 떠보면 개판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143페이지부터 관련 기출 문제들. 와우, 장난 아니다. 6문제로 나와 있어요. 아까 중간에 지문 형태로도 출제가 됐고, 그래서 얘는 거의 매년 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교재 143페이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자 그럼 뭘 골라라? 절대적 각하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죠. 절대적 각하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1번 보니까 자 유치권 등기, 어서 유치하게 말이 안 되죠? 유치권 등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 절대적 각하사유. 2번 자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나와 있죠? 이건 절대적 각하사유지. 세 번째 자 가압류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자 을의 신청에 따른 자 가압류 등기 있을 수 없죠? 봐봐요. 뭐 자세히 보면 아나? 봐봐요, 이거.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질 등기를 신청하면 어떻다? 절대적 각하사유. 법원이 하는 촉탁하는 등기가 뭐가 있었어?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법원이 촉탁한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3번을 보니까 채권자 을의 등기 신청에 따른 끄트머리 가압류 등기. 채권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법원이 촉탁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어떻다? 이것은 법원이 속탁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신청했으니까 절대적 각하사유. 4번 공동상속인 갑과 을점, 을의 상속, 지분 만에 관한 상속 등기. 지분 만에 관한 상속 등기 허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5번 위조된 갑의 인감 증명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소위 이름하여 상대적 각하사유라고. 이걸 외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외울 게 뭐야? 절대적 각하사유 이것만 찾아보는 거라고. 암기한 걸 체크하는 것이지 절대 내용을 보면서 상상하시면 안 된다고. 위조는 인감 증명이면 당연히 등기 시점 각하해야 되는데 나중에라도 실질적 권리 공개 합치하면 어떻다? 그건 유연 등기로 본다. 그래서 절대적 각하사유 또는 말소,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라고. 2번 문제요. 등기 시장에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문제는 무관하게 무조건 절대적 각하사유만 생각하는 거야. 자, 기억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처분 금지를 신청하는 경우 이건 있을 수가 없지. 다시요. 가등기는 항상 뭘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본등기를 한다. 근데 본등기, 자, 금지 가처분 이런 등기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법령의 내용상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등기야. 그래서 절대적 각하사유. 니은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등기의 신청 보물 말 기억나세요? 보존 청구권, 말소 청구권,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 가등기 목적 중에 허용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보존 청구권, 말소 청구권 또는 물권적 청구권 보존은 가등기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 말소 청구권 나와 있죠? 니은번에 말소 청구권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신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물 말은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 각하사유라고요. 법령의 의미상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등기라고. 디귿번 저당권을 피담보청하고 분리하여. 이건 안 되지. 이거 쉽지. 절대적 각하사유.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되죠. 절대적 각하사유. 전분해.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세팅을 하잖아요. 등기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앞에 일부러 제가 수업 진행할 때 수업이 편의해서 가등기를 면접 몇 번이고 설명을 드리려고 앞에서 공부를 했다고. 근데 여기다 갑자기 가등기가 막 기어 나온다고. 지분만에 관한 가등기 신청하자.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신청이라든가 또는 이거 있었지. 아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른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른 가등기의 단독 신청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3번 등기가 가능한 것은 뭐야? 절대적 각하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죠. 1번 갑소유 농지에 을의 전세권 설정 등기 안 되죠? 2번 갑과 을이 공유한 건물에 대해서 갑 지분 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되죠? 3번 자 공동상속인 지분 만에 관한 상속 등기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 가압류 결정에서 가압류 채권자 갑의 을소유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안 되죠?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는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촉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싸대 보인다고. 가압류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경매 신청은 개인이 할 수 있지만 법원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이 등기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5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 가등기 권리자 갑이 자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었던 거죠. 아까 이거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법원이 행하는 등기. 근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가처분 나와 있으니까 착각 유도. 가처분 나오면 무조건 법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봐. 그 정도. 그래서 답은 5번. 어려운 게 아니라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가등기 가처분명령 몇 번 설명드려도 가등기 할 때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 단독 신청할 때도 가등기 가처분명령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중요하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많이 본 거 찍으시면 돼. 아니, 실 찍을 때. 아니, 뭐, 풀 능력 있으면 풀고, 풀 능력 있으면 푸시고. 그 다음에 145페이지 4번 문제. 등기 신청에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환매 특약의 등기 신청. 이거 어려운데요. 민법 알아야 돼. 자, 우리가 환매라는 개념 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한테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을은 어떻다? 등기를 취득하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거 완전 민법 얘기예요. 뭐냐면은, 자, 갑이 원래 사실 채무자야. 그리고 을이 누가 돼? 채권자예요. 원밀한 의미에서 사실은 돈 빌리면서 뭘 한다고? 소유권 이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뭘 한다고요? 소유권 이전,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뭐로? 특약을 넣어서 환매 특약을 등기를 하게 됩니다. 환매 특약을 등기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내에는 매도인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갑은 어떻다? 을은 반드시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환매 특약의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민법 할 때, 계약법 할 때 나올 얘기인데, 자,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걸 민법에서 홍보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등기법에서는 얘기 안 했던 얘기고요. 자, 두 번째, 관공서의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공매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어렵다. 경매, 공매 같은 거야. 법원에서 팔면은 경매, 관공서에서 팔면 공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매 물건을 낙찰을 받고 매수인이 매각 등을 완납하면 권리 취득할 겁니다. 다시 경매에 있어서 경매 얘기를 해볼까요? 경매에 있어서 경매 물건에 대해서 내가 입찰을 했어요. 내 1등 됐어. 그리고 매각 대금 완납을 했다고요. 그러면 등기 안 해도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나중에 소유권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법원에서 등기를 뭘 하냐면 촉탁을 해줘요. 다시, 이건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 자, 갑이 돈을 빌렸습니다. 을한테. 그리고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돈을 안 갚아가지고요.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때 뭐가 있다고요? 이제 경매에서 누가, 예를 들어 병이 낙찰을 받았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법원에서는 이 등기를 촉탁을 해준다고. 야, 등기소 등기관, 우리가 지금 돈 받았으니까 등기 넘겨줘. 라고 이렇게 등기 촉탁. 그러니까 공매도 똑같은 논리 구조로 관공서에서 등기를 촉탁을 하는 거라고. 낙찰 받은 사람한테. 그래서 요거. 자, 지금 매수인이 개인 신청하는 게 아니라고 관공서가 촉탁하는 거라고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꽈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냈던 주제를 가지고 막 그 예시를 했어. 자, 디귿번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의 등기 신청. 자, 우리가 전세권 양도할 수 있나요? 민법에서 전세권 양도할 수 있나요? 지상권 양도할 수 있나요? 예, 그래요. 근데 지상권은 양도 금지 특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이라는 걸 넣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그때는 전세권은 어떻다?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가능한 등기 신청. 이건 등기법 아닙니다. 완벽하게 민법 문제예요. 그 다음에 지금 리을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의 등기 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경우 사실이 명백한 때 이것을 각할 필요는 없겠죠. 뭔 소리냐면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의 기록상 주소 가볼까요? 지금 갑이 매도인입니다. 을이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루어져야 되겠죠? 등기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원래 등기 기록을 보니까 갑은 서울시 관악구에 살고 있다고 표시가 돼 있었어. 등기 기록에는.
근데 그 사이 이 사람이 팔면서 이사, 지금 등기 시작을 하는 시점에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있다는 게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서울시 관악구에 살면서 그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매도하는 시점에 경기도 안양시로 이사를 왔다고.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알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신청 정보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야? 부동산의 표시 신청이래. 표시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소가 바뀌었는데, 자, 첨부 정보들 보안이 빤히 보인다. 그럼 굳이 그 등기 신청을 각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자, 그래서 리을번도 등기가 가능하다 해서 이건 티은 리을은 등기가 가능한 것이고요. 기역 리을은 어떻다? 등기가 불가능하다. 이건 진짜 어려웠던 민법 문제입니다. 완벽하게 민법 문제고, 민법 문제로 하기도 민망한 게 민법 전반을 다 알아야 되고, 환매 같은 거 그렇게 많이 공부 안 하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5번 문제 가볼까요?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서, 자, 1번 공동 가등기 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 권자가 자기의 지분 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지분 만에 관한 상속 등기나 지분 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다? 자, 지분 만에 관한 상속 등기나 지분 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지만은 지분 만에 관한 본등기 신청은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해서 1번은 각하 사유가 아니고요. 2번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위반은 등기. 당연히 절대적 각하 사유. 3번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분리처분하는 거 당연히 어떻다? 금지되는 것이고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성의 등기 신청 이런 것들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답은 1번. 출제자의 의도 볼까요? 지분 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지분 만에 관한 상속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분 만에 관한 본등기는 어떻다? 허용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법원이 촉탁하는 것이고 개인이 신청할 수 없다. 그거에 대해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주제와 연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정도고요. 자, 그다음에 6번 문제.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업권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각하 사유죠. 이거 쉽다. 니은번 농지를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거 뭐야? 절대적 각하 사유. 자,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것도 절대적 각하죠. 아까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뭐라고 그런다?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질 등기다.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요? 절대적 각하 사유. 1번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신청 절대적 각하 사유. 그 다음에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분리처분하는 등기 신청 절대적 각하 사유. 이건 좀 쉬웠죠. 좀 쉽게 구성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절대적 각하 사유 얘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절대적 각하 사유는 무효이고 등기가 실행됐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은 가등기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중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법원이 행하는 등기, 이제 외우겠다.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자, 가등기 권리자보다 선순위라고 전제가 됐을 때 이때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하나의 쟁점. 그 다음에 자, 가처분 등기. 우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기억나세요? 다시 갑시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뭘 한다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굳이 해석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달라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될 거야. 그럼 판결을 받으면 이행 판결이니까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이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이때 법원에 대해서 뭘 신청한다? 가압류 등기 가압류를 어디다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뭘 한다고요? 가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이때 가압류 등기가 실행이 되게 된다. 그러면 갑은 이걸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팔아먹을 수 있고 병은 살 수가 있다. 대신 병은 알고 있어야 돼. 가압류가 아니죠. 가처분 금지, 가처분이죠.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테고, 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입니다. 가압류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가처분 신청이죠. 그래서 돈 받을 때 가압류고, 이건 이제 가처분. 다시 가볼까요? 다시 사안을 정리하게 되면은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이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갑이 등기를 안 넘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때 또 하나가 지금 뭐가 있었죠?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등기관 뭘 한다고요? 여기서 법원의 촉탁을 받아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것을 실행을 하게 될 것이고, 갑은 병에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팔아먹을 수 있다. 근데 병은 알아야 된다.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게 되면은 나중에 가처분 채권자 을이 승소를 하게 되면 자신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을 하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서 어떻다? 이것을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승소해서 을 명의로 단독으로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할 수가 없어. 지금 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처분 채권자는 언제 바로 가처분 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 먼저 말소 신청을 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한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제3자 명의 등기는 말소 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신청을 받아서 말소를 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출제 이슈가 된다. 이건 이제 쉬운 얘기고, 중간에 말소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죠. 말소 신청을 할 수 없는 게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게 공통적인 게 아까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형 가등기와 본등기 얘기랑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대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했을 때, 아까 병의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했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신청을 받아 말소를 했을 때, 지금 이제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가처분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해야 된다. 말소 신청을 받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말소 신청은 제3자 명의의 등기만 가처분 채권자가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될 게 아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되면 다 수용 개시일에 권리를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모두 직권 말소의 대상, 수용 대상 목적물에 있는 각종 등기는 모두 직권 말소의 대상. 그러나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죠. 자,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내 승낙을 받아 있었고, 이 제3자 명의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 뒤에 있는 등기는 허공에 뜨는 거니까 무효고요. 그래서 이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환매 특약의 등기.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개념인데, 자, 이런 식이죠. 갑 소유 X 부동산에서 돈을 빌린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대신 여기다 뭘 했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뭐까지? 환매 특약까지 체결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찾아왔어, 갑이. 그러면 이제 쓸모없어진 환매 특약의 등기는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권 말소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간적으로 다 했던 얘기들이고요. 여러분 교재 146페이지. 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제 지문, 핵심 지문.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없다 해서 말소할 수 없는 건 뭐라고요? 상지만 어떻다? 말소할 수 없다죠? 상지만 말소할 수 없다죠? 그게 앞에 처분 제한 등기는 말소 대상이라고요. 봐봐. 수용에 있어서는 뭐를 상소, 지역권, 이 두 개만 어떻다. 이걸 제외한 권리를 말소할 수 있으니까 상지는 어떻다? 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고 2번 지문이요.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을이 수용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을명의 을명의로 재결 수용에 기한 소유권 이자 늦기를 하는 경우. 자, 지금 이제 이게 수용이 있으면 을이 사업 시행자거든요. 시행자 명의로 단독으로 다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자 늦기 신청할 수 있다. 이 얘기고, 이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수용의 개시 후 갑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련 소유권 이자 늦기는 직권 말소된다. 다 말소라고. 여기서는 직권 말소 안 되는 것만 기억하셔야 돼. 수용 나오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상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상지를 제외하고 다 모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3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자 늦기를 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 그 목적으로 설정된 근저당으로 설정된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해서 틀렸어. 수용 나오면 뭐라고요? 직권 말소. 수용 나오면 뭐라고요? 직권 말소. 수용 뜻 뭐라고요? 직권 말소. 뭐를 제외하고? 상지를 제외하고. 이게 답을 외우고 이 지문을 분석해야 돼. 수용 들어가면 다 직권 말소. 뭐를 제외하고? 상지를 제외하고.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의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단독 신청으로 말소된다 해서 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등기를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말소 등기를 신청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신이 신청한 말소 등기에 대한 등기관이 신청에 따라서 말소를 해줄 테고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왜? 뿌리가 빠져버리니까 뒤에 있는 격까지들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 2번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에 부기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오른편인데 별 쟁점 안 되겠네, 이거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서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 등기도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해서 하여튼 어려워요. 이 정도까지. 아까 설명은 오른편 되는 거죠. 해서 요렇게 보셨습니다. 자, 등기부 여기까지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여러분들 공간 정보 마저 보겠습니다.